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물리원 두 번째 시간 특수상대성 이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이번 시간부터는 좀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부터 일반상대성 이론까지 해서 쭉 다루게 될 텐데 내용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한번 다지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동이란 무엇입니까? 파동이란 어떤 주기적인 진동이 주변 공간으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매질은 이 파동이 이제 퍼져나갈 때 이 파동을 전달시키는 물질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파동이란 어떤 매질이 있어야만 퍼져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파동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파동인 바로 빛, 전자기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퍼져나가는 파동인데요. 빛도 우리가 그래서 전자기파라고 부르죠. 자, 그럼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매질이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의 매질을 에테르라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서 가정한 이유는 이 에테르라는 물질을 직접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과학자들은 이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마이켈슨입니다. 보이나요? 자, 이 사람이 몰리라는 사람과 함께 이러한 실험 장치를 고안해서 빛의 매질인 에테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 결과로 에테르라는 것은 없다. 빛은 매질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퍼져나갈 수 있는 파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에테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빛이 퍼져나가는데 어떤 특정한 매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아인슈타인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두 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가정을 한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이 관성 좌표계라는 말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들, 뉴턴의 이법칙이라든지 그런 물리 법칙들은 동일하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좌표계란 그럼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자,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쌤이 간단하게 표현해 본다면, 자, 어떤 운동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디냐, 이걸 바로 좌표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정지해 있는 오리입니다. 그죠? 자, 정지해 있는 오리 앞에 물컵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물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죠? 그럼 물이 담겨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물이 담겨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오리가 정지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뭔가 버스를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등속 운동하는 버스 안에 또 물이 한 잔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 물잔 속에 담긴 물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자, 정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등속 운동하는 어떤 버스 안에서도 물이 담겨있는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마지막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오리가 또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점점 빨라지는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속하는 버스 안에서 물컵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제 버스가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경우,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 경우에 물컵 속에 담긴 물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물이 가속하는 반대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죠? 가속하는 경우에는 컵 속에 담긴 물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계는 이 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에 오리의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자, 뉴턴의 제1법칙 여러분 기억납니까?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죠? 관성의 법칙이 뭐였죠? 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등속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였죠. 그죠? 그럼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관성의 법칙을 만족시키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 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지금 아무런 힘이 컵에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은 그대로 정지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세 번째 상황, 가속하는 상황을 보면 분명히 컵에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고 있지 않은데 물이 담겨 있는 모양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힘이 작용한 것 같이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지해 있는 경우와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에 이 오리의 입장에서 보면 관성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그 관점, 관성 좌표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속 운동을 하는 경우는 자, 가속 좌표계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가속 좌표계에서는 이 관성 좌표계와는 조금 다른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자,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 관성 좌표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성 원리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 상대성 원리는 방금 전에 알아본 이 관성 좌표계에서 동일한 물리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것의 예를 들어보기 위해서 한 가지 상황을 두 개의 좌표계, 두 개의 관성 좌표계에서 보는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버스를 타고 일정한 속력으로 버스가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 안에 탄 이 멍멍이가 공을 위로 던졌다가 받았다고 합시다. 자, 이 상황을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 등속 운동하는 멍멍이가 본 경우와 그리고 바깥에 있는 정지해 있는 멍멍이가 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와 정지해 있는 좌표계 모두 관성 좌표계입니다, 그죠? 자, 이 두 가지 관성 좌표계에서 이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요? 자, 먼저 버스 안에서 함께 등속 운동하는 멍멍이가 본 공의 운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공을 여기 있어요, 그죠? 공이 던져 올려졌습니다, 그죠? 올라갔다가 그대로 제자리에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등속 운동하는 멍멍이가 본 공의 운동입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해 있는 바깥에 가만히 정지해 있는 멍멍이가 본 공의 운동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버스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죠? 던져 올리고 난 다음부터 공은 계속 버스와 함께 이렇게 움직여가다가 다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자, 자세한 그림은 교과서 55페이지 아래 그림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등속 운동하는 그 좌표계에서 본 운동과 정지한 좌표계에서 본 운동이 같은 운동을 보더라도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다르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 법칙은 이 F는 ma, 이 뉴턴의 운동 2법칙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관성계에서는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게 바로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가정 한번 알아봤습니다.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자, 두 번째 가정은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보았을 때, 자,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도는, 자, 이 빛을 보고 있는 관찰자가 어느 속도로 움직이든지 혹은 이 빛을 내뿜는 이 어떤 물체가 광원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든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의 의미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정지해 있는 오리가 있고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는 멍멍이가 있다고 합시다. 자, 둘이 이제 공을 던졌는데 오리가 먼저 공을 던졌습니다. 자, 일정한 속도로 공을 으아 하고 던졌습니다. 이때 공의 속도는 1m/s라고 합시다. 자, 이걸 정지하고 있는 또 다른 곳에 정지하고 있는 EQ가 이걸 보고 있다고 합시다, 그죠? 그럼 이 정지하고 있는 EQ가 보기에도 공의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1m/s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멍멍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m/s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멍멍이가 이 공을 자신에 대해서 똑같은 힘으로 1m/s로 던졌다고 합시다. 자, 이때 이 1m/s는 이 멍멍이가 봤을 때 멍멍이에 대한 속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럼 이거를 밖에 있는 정지했던 EQ가 봤다고 합시다. 자, EQ가 보기에는 이 공은 그러면 속도가 얼마로 보입니까? 자, 원래 멍멍이가 달리고 있던 속도에다가 공의 속도, 멍멍이에 대한 공의 속도를 더해서 EQ가 보기에는 11m/s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요 둘의 속도가 더해져 가지고 이 바깥에 있는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보는 속도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빛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자, 정지해 있는 오리가 빛을 쏘았다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의 속력을 C라고 표시를 하고 3 곱하기 10의 8승 m/s 1초 동안에 3 곱하기 10의 8승 m를 가는 속도입니다. 자, 이만큼의 속도로 이제 빛이 튀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아래 멍멍이 케이스를 봅시다. 자, 멍멍이가 100m/s로 달리고 있는데 후레쉬로 빛을 쏘았다라고 합시다. 자, 물론 빛의 속력은 C가 되겠죠. 자, 그럼 이 튀어나가는 이 빛의 속도를 밖에 서 있는 EQ가 봤다라고 합시다.
미큐가 본 이 빛의 속력은 C에다가 멍멍이의 속력 100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두 번째 가정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얘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빛을 쏴도 빛의 속력은 C고, 얘가 빨리 달리고 있던 상태에서 빛을 쏴도 빛의 속력은 C가 된다는 겁니다. 빛의 속력은 변함이 없다. 이게 바로 광속 불변의 원리 두 번째 가정입니다. 자, 이 두 가정 자체가 좀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살펴볼 내용은, 오늘 좀 내용이 많은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좀만 참아봅시다. 자,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왼쪽은 지금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서 빛이 빵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양쪽으로 퍼져 나가겠죠. 그러면 양 끝에 있던 A와 B 검출기가 빛을 검출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우주선 안에서 관찰하는 경우랑 아니면 밖에서 정지에 서서 관찰하는 경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주선 안에 탄 사람은 이 광원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그죠? 그래서 빛이 양쪽으로 퍼져가가지고 정확하게 같은 거리만큼을 이동하기 때문에 A와 B에서는 빛이 동시에 검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행성에서 관찰하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자, 빛이 동시에 발사가 되긴 했는데 이 빛이 나아가는 동안 우주선이 앞으로 움직인다, 그죠? 그래서 비검출기는 이 광원 쪽으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비검출기에 먼저 도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A 검출기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이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느 좌표계에서 이걸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동시가 될 수 있고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시간의 상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기본적인 개념들, 파동, 빛은 파동이라는 것과 마이켈스 몰리에 의해서 에테르라는 것이 없다, 빛의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다 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두 가지 가정, 그리고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에 관해서는 탄탄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